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개학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또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유아들에 관련돼서는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올린 것 같아가지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미 학교에 가가지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비슷하냐?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고 왜 공부를 못하냐고 혼을 내고, 또 남들 하는 걸 다 시키고 아이들이 못 쫓아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한테 불만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에 의해서, 특히 어머님에 의해서 지능을 대부분 물려받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과 또 아이들 자체의 문제, 가정 환경은 무엇이냐? 서울에 사는지 인천에 사는지 또 지방에 사는지, 이런 것들, 또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인지 변호사 집안인지 또 일반 평범한 집안인지, 이런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또 아이 자체의 문제는 태어났을 때 자체 아이들이 지능이 많이 떨어져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 다르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또 임신하기 전에 어머님이 술을 많이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영향이 첫 번째 태아에 미치게 돼서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 아이가 문제가 생길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는 계획적인 임신을 해야지, 임신하기 전에 많은 음주를 하고 또 흡연을 했을 경우 첫째 아이한테 많은 여파가 미치게 돼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각자 다른 지능을 갖고 태어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이 우뇌형인지 잔해형인지, 아이들 기질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을 받아들이는데 편한 아이들이 있고 또 편치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의 지능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학습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잘 받아들여서 그거에 의한 부모의 욕심에 의해 너무 많이 시켜서 또 그거에 의한 학습 거부 반응이 학교 가기 전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성향을 띠게 돼요. 똑같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간에 아이들만의 지능지수가 다 다르게 되고, 특히 학습지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타고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숫자를 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언어 영역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받아들이고,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당연히 잘 받아들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이상으로 봤을 때 언어 영역은 여자아이들, 수리 영역은 남자아이들이 더 빨라요. 거기에 또 잔해형, 우뇌형에 따라 마찬가지 잔해형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게 마찬가지고요. 언어와 수리 영역은 거의 담당하는 부분이 잔해에 있기 때문에 유전상 잔해 부분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더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 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을 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걸 시켜야 돼요. 아이가 2학년 이상 넘어가면은 아이와 같이 의논을 해서 공부방이 맞는지 학원이 맞는지 학습지가 맞는지 가해가 맞는지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옆집 아이가 한다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는 우리 아이가 더 망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똑같이 받아쓰기 시험을 봤더라도 어떤 아이는 100점을 맞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60점을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마다 다 언어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서 하는 것들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비교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을 시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 맞춰서 맞춤식 학습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을 하더라도 비교 칭찬을 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학습 형태를 보였다면 이것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학습들 그대로 가져와서 하지 마시고 TV 광고에서 나오는 이런 학습 좋다니까 무조건 하지 마세요. TV는 대부분 과장 광고예요. 그래서 어차피 광고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TV 광고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또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를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시키지 마세요. 잘 찾아보고 이 학습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아이한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지만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가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TV 광고에 속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